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6건입니다. 하나,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학 외품 안전정보 확인 가능. 장애인,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의학 외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 둘, 시각장애인, 영어권 자료 무료로 이용하세요. 국립장애인도서관 2월 7일까지 북쉐어 온라인 도서관 회원 모집. 셋, 위기에 처한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월 71만 원 받는다.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확대. 넷,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자격 요건까지 분석. 민간 웹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 다섯, 영유아, 장애인 가족 있는 경우 생계유지 병역 감면 신속 처리한다. 여섯, 인천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서 신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학 외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 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합니다. 식의학 규제 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의학 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학 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 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 정보를 글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안전 정보는 제품명, 제조, 수입업소,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의학 외품 제조, 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 음성을 제공, 그중 3개 품목은 수어 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269개 품목 중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 탑본 등 여성 생리용품이 182개 품목, 수어 영상 3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리용품의 선택과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학 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는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바코드 스캔 버튼 클릭 또는 간편 검색 서비스 바로 가기 실행, 클릭과 동시에 바코드 스캔 자동 켜짐 한 뒤 의학 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학 외품 안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학 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 사용 편의를 개선하고 음성, 수어 영상 제작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서비스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100명 선착순 내 영어권 자료 이용 지원을 위해 북쉐어 온라인 도서관 회원을 모집합니다. 북쉐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미국 비영리 단체 베네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관입니다.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 주제에 걸친 영어권 온라인 대체 자료, 디지털 음성 도서, 전자,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며 124만여 종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시각장애인 840여 명의 북쉐어 이용을 지원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 서비스 전용 전화 1644-6044번, 1644-6044번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만 9,800원으로 인상된 월 72만 3,100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환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해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을 2023년 월 155만 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만 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023년 807만 7천원 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만 8천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 3,300원에서 8만 9,800원 늘어난 월 71만 3,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서 동절기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13.6% 증액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연내 준비에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웹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칭 혜택 알림이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등이 있습니다. 가칭 혜택 알림이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 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 정보를 이용해 소득, 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청년 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 수당, 구직 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 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 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 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 의무를 감면시켜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 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 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 감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사 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 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신청을 차단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병역 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 의무자의 경우 병역 판정검사에서 필요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현역병 입영 희만 시기를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4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악성 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 심사로만 병역 처분을 하며 병역 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에 매년 3,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보. 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 원 국비 포함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 청년의 생계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는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품은 인천의 품으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 진로 지원, 보호 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관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